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건강구독자 여러분. 부정맥에 대해 알기 쉽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진료실에서 못다한 부정맥 이야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김주연입니다. 저희가 지난 11번째 시간에 알려드렸던 심장 이식 정기 장치에 대한 것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각 부정맥에 어떤 기기가 사용되는지, 시술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렸던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심장 이식 전기장치 시술을 받은 후에 주의해야 할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김준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김준수입니다. 저희가 외래에서 심장 이식 전기 장치 시술, 즉 CID 시술을 받은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본인이 어떤 종류의 기기를 시술 받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시거나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진료실에서 못다한 부정맥 이야기 13번째 챕터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다시 한번 심장 이식 전기 장치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려요. 심장 이식 전기 장치는 부정맥의 치료나 진단을 위해 몸속에 삽입하는 의료기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소맥성 부정맥 치료에 사용되는 심박기, 즉 심장 박동기가 있고 심장 돌연사 위험이 높거나 치명적인 심실빈맥 또는 심실세동을 경험한 환자에서 사용되는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부정맥 질병은 아니지만 저하된 심장 펌프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심장 제동기화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맥 진단 목적으로 가슴 피하에 삽입하는 이식형 사건 기록기도 있습니다. 이제 장치별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환자가 많은 심장 박동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소맥성 부정맥 환자분들께 치료 목적으로 심장 박동기를 시술 말씀드리면 우선 몸속에 기기를 넣는 시술이기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료 비용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하시고요. 하지만 적어도 시술 비용의 대부분은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시술 후 하루 내지 이틀 정도만 입원하면 퇴원해서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몸속에 금속으로 된 전자기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시술인 것은 맞지만 시술 후에는 소맥성 부정맥 현기증이나 숨이 차는 증상이 해소돼서 하기를 잘했다고 만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일부 환자분들은 시술 이후 심장 박동기를 이식한 어깨를 잘 움직이지 않아서 나중에는 어깨가 굳어버리는 바람에 고생하시기도 합니다. 또 몸속에 전자기기가 있으니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되는지, 특히나 MRI 검사는 괜찮은지 걱정하시고는 하는데요. 심장 박동기 시술 후에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일상적인 생활 환경에서는 특별히 주의할 건 없습니다. 세탁기, 전기담요, 헤어드라이기, 전자레인지, 오븐 등 전부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자기장을 이용한 레인지나 무선 전자기기는 거리를 두는 편이 좋은데요. 휴대폰의 경우에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되도록 심장 박동기 시술 부위 반대쪽에 두고 사용해야 장치에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최소 15cm 이상은 떨어뜨리는 게 좋죠. 그럼 사용하지 말아야 하거나 가까이 가면 안 되는 물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배터리 전원 코드가 없는 전원 도구, 잔디 깎는 기계, 용접기 등에는 너무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체지방 측정기, 공기식 드릴, 자석 매트릭스 및 의자는 사용하면 안 되고요. 종종 공항 보안대 통과 시에 문제되지 않느냐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전에 보안 요인을 알리고 통과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심장 박동기 시술을 받은 환자분들이 특히 궁금해하시는 MRI 검사의 경우는 어떤가요? 본인의 심장 박동기가 MRI 촬영 가능한 모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 시행된 심장 박동기는 모두 MRI 검사가 가능하지만 회사에 따라 오래전 시술한 심장 박동기의 경우에는 심장 내에 삽입한 전극선으로 인해 MRI 촬영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전 시술했더라도 기존의 전극선이 MRI가 가능하다면 배터리 고갈로 인해 심장 박동기를 교환한 경우 촬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가능한 심장 박동기라 해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죠. 네, MRI 촬영 전 심장 박동기 기능을 MRI 모드로 변경 후에 검사를 진행하시고 끝난 뒤에는 반드시 정상 모드로 다시 변경해야 심장 박동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MRI 촬영 이외에 다른 시술이나 수술은 문제가 없을까요? 뇌과 수술에서 지혈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비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고주파 전류를 이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자칫 심장 박동기의 심조율 기능이 억제되어 섬액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시술이나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심장 박동기 시술하는 전문에 상담하여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심장 박동기의 심조율 모드를 변경하고 수술이 끝난 때 다시 원래 모드를 변경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자기장을 사용하는 투혈요법, 경피 전기 자극 치료, 여러 결석을 잘게 분해하는 결색세 수술, 신경 자극 등 이식종 의료기기 시술, 고압 산소 치료, 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시술한 전문의와 상담하여 치료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나 심장 제동기와 치료기, 이식경 사건 기록기도 같은 전자장치이니 주의사항은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비슷합니다. 다만 심혈동 전환 제세동기는 시술이나 수술 시에 앞서 말씀드렸던 수술 장비인 보호비를 오래 사용하게 되면 기기가 그 전류를 심실빈백이라는 세동으로 인지하고 전기 충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리 장치의 기능을 잠시 끄고 대신 기존의 시술 부위를 피해 제세동 패치를 부착한 뒤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나 병원에서 하게 되는 MRI 검사, 수술 등의 상황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시술 후 기기 관리인데요. 전자기기인 만큼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기기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통상적으로 심장 박동이 6개월에 한 번,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심장 제동기와 치료기, 진단 목적의 이식형 사건기로는 3개월에 한 번씩 외래에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그보다 일찍 내원하여 기기를 검사해서 설정된 기기의 수치나 작동 방식을 조절하거나 약물을 변경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지내시다가 배터리 수명이 감소하여 기기 유체를 권장하는 시기가 되면 기존 기기를 전극선으로부터 분리하고 새로운 기기를 전극선에 시술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심장 이식 전기장치 시술 후 주의점과 외래에서 어떻게 추적 관찰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부정맥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면서 고주파 절제술, 냉동 절제술, 오늘 이야기한 심장 이식 전기장치 시술까지 모두 다루었지만 정작 주목해야 할 최신 시술 동향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그런 부정맥 최신 시술에 대해 잘 아시는 김지영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건강 구독자 여러분께 부정맥 최신 시술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방세동 분야의 최신 시술인데요. 고주파 절제술이나 냉동 절제술 이외에 아직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펄스필드 절제술이라는 시술이 새로운 시술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초단기 전기 펄스를 이용한 절제술로 기존의 고주파 절제술이나 냉동 절제술보다 시술 시간이 현저히 짧아질 수 있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시행되는 최신 시술은 없나요? 국내에서도 많이 시행되는 시술로는 심방세동 하이브리드 치료가 있습니다. 개용 없이 흉곽경을 이용하여 심장 외부에 절제술을 시행한 후 심장내과 의사가 심장 내부의 이상 전기 신호를 추가적으로 절제하는 하이브리드 시술인데요. 좋은 치료 성적을 자랑합니다. 심장 이식 전기장치 시술에도 최근에 도입된 시술이 있는데요. 섬액성 부정맥에 시행되는 심장 박동기와 관련된 시술입니다.
심장 박동기는 전극선을 삽입하는 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심장 박동기 기기를 삽입한 주머니에 염증이 발생하면 전극선을 삽입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환자에게 유용한 무전극선 심장 박동기 시술이 국내에도 들어와 시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심장 이식 전기 장치 시술부터 부정맥 시술의 최신 동향까지 많은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교수님, 저희가 건강 구독자 여러분께 아쉬운 소식을 말씀드려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네, 오늘이 저희가 진료실의 못다한 부정맥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이죠. 저는 아직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끝이라고만 하니 많이 아쉽네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건강 구독자 여러분들과 부정맥 환자분들께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기도 합니다. 네, 저도 교수님과 같이 진행하면서 무척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후로 부정맥에 관한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